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주부로 남편과 딸아이들을 잘 기르고 있습니다. 이런 저에게는 얼마 전까지 시어머니로 인한 골치 아픈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리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이 늘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과 저는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마침내 지금은 자유를 얻은 상황입니다. 남편과 저를 무시하던 시모가 집에서 쫓기게 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엄마,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형은 이제 도와주면 안 되는 사람이라니까. 나이도 이제 40대 넘어서 50대 바라보는 상황이야. 그런데 엄마가 매번 이렇게 사채까지 갚아준다고 나서니까 형이 자꾸 인생을 막 사는 거라고. 그래도 진우가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데 가족이 돼서 도와줘야지. 너는 형이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데 생각 드는 것도 없니? 왜 열심히 하겠다는 애 기를 죽이고 그래? 어머님, 그이가 말하는 거 하나 틀린 게 없어요. 솔직히 아주버님이 이제까지 저희한테 해준 게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사업한다고 해도 다 망하기만 했고요. 어머님이 집 팔고 저희랑 같이 살게 될 동안 아주버님이 한 푼이라도 보태주셨으면 저랑 남편이나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죠. 그래, 나도 면목이 없구나. 미안하다. 내가 죽을 죄를 졌어. 나가 죽어야지. 엄마, 또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자. 문제 진지하게 해결하려고 하는데 맨날 그런 식으로 말하면서 다른 사람 피말리게 좀 하지 마. 내가 잘못을 했으니까 나가 죽어야겠다고 하는 건데 뭐가 문제란 말이냐? 그리고 나도 너희 눈치 보는 거 이제 너무 힘들다. 그냥 밖에 나가서 굶어 죽든지 노숙자들이랑 같이 생활하면서 인생 막 탈난다. 어머님 왜 이러세요? 그이도 화가 나서 하는 말이죠. 아주버님 사채 갚아주고 저희도 할 만큼 한 상황이잖아요. 남편이 아무리 대기업 다닌다지만 저희도 딸아이 둘 기르면서 형편이 빠듯한 상황인데 매번 이렇게 도와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이미 도와준 걸 다시 뺏어오기라도 하라는 거니? 이 늙은 몸 희생해서라도 우리 장남 성공하면 너희들한테도 좋은 거 아니니? 진우가 성공한다고 하면 너희들한테 몇 배로 갚아줄 애다. 걔가 얼마나 의리가 있는 앤데. 형이 의리가 있다고? 우리 돈을 갚아? 어지간히도 그러겠다. 내가 이때까지 형이 하는 거 참아주고 계속 돌봐줬잖아. 그런데도 형은 나한테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한 적 없어. 어릴 때부터 엄마가 형만 자꾸 싸고 도니까 자기가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잖아. 가수하겠다, 공무원 하겠다. 뭐 하나 떠벌려 놓고 성공한 거 이때까지 하나라도 있냐고? 그렇다고 장남이 고통받고 있는 거 방치하라는 얘기냐? 이 엄마가 그럴 바에는 차라리 밖에 나가서 노숙자 신세가 되고 말겠다. 이 와중에도 넌 참 머리가 잘 돌아가는구나. 어떻게 핏줄 놓고서 그렇게까지 계산이 철저할 수가 있니? 너처럼 해야 돈을 많이 버나 보다. 비꼬지 좀 마, 엄마. 나도 많이 참았다고. 엄마 이 집에 있는 동안 집안일하고 애들 돌보느라 힘든 거 알겠어. 근데 내가 그거 돈으로 꼬박꼬박 챙겨주고 있잖아. 그런데 엄마가 갑자기 사채 쓰면서까지 형 빚 다 갚아주고 그걸 다시 우리한테 전가하면 어쩌자는 거냐고. 어머님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아주버님이 또 실패할 게 뻔한데 어머님도 이제는 포기할 건 포기하셔야죠. 아이고 부부 아니랄까봐 아주 쌍으로 똑같구나 똑같아. 어쩜 그렇게 너희들은 머리가 잘 돌아가니? 대학물 먹고 사람이 많이 배우면 그렇게 냉정해지는 거니? 심장이 아주 철로 되어 있나 보구나. 엄마 솔직히 어릴 때부터 내가 형보다 훨씬 더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들었잖아. 그래서 아빠는 형 말고 나 밀어줘야 한다고 했는데 엄마는 형만 감싸고 돌았지. 나 그때 서운했던 거 아직까지도 사과 제대로 못 받았고 여전히 마음에 담아두고 있거든. 그러니까 나랑 집사람 더 힘들게 하지 말라고 제발 사람이 분수에 맞게 좀 살자고. 그래서 너희들 도우면서 눈치 보고 있잖니. 그만 좀 해라. 자기 자식 돌본 것만으로 이렇게 욕을 먹다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세상에 이런 법은 없는 거다. 그러니까 제발 둘째도 신경 쓰시라고요. 첫째만 챙기지 말고. 여보, 오늘 어머님한테 쏘아붙이니까 속은 좀 후련했어. 그래도 옆에서 어머님 억울해하시고 힘들어하시는 거 보니까 마음이 짠하더라.
엄마는 지금보다 몇 배는 더 혼나야 돼. 솔직히 말해서 엄마가 어릴 적부터 나랑 형 차별해온 거 생각하면 지금보다 몇 배는 더 쏟아냈어야 됐다고. 이만하면 충분히 한 것 같아. 어머님도 많이 뉘우치셨을 거야. 당신이 엄마라는 사람을 제대로 모르고 있어서 그래. 당신은 엄마가 내 눈치 보고 이때까지 주눅든 모습만 봐왔잖아. 그렇지. 아버님 돌아가시고 그 물려받은 재산 형한테 투자해서 다 날려먹으신 게 우리 결혼 직전이라며? 그래도 지금 우리랑 같이 살고 계신 지 벌써 5년째인데 어머님 나한테 그렇게까지 모질게 구신 적도 없고 그냥 평범한 시어머니처럼 있으셨거든. 엄마가 우리 눈치를 볼 만한 상황이니까 그런 거야. 만약에 엄마가 지금도 재산이 많이 있었잖아. 그러면은 애초에 우리랑 살지도 않았겠지만 당신 지금보다 훨씬 힘들었을걸?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님이 그러면은 지금보다 훨씬 못된 분이었다는 얘기야? 당신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했잖아. 우리 딸 길러주고 있는 입장이라 안 좋은 소리 하기도 못하잖아. 당신이 주부로 일해주고 있지만 출산 앞두고 있는지라 혼자 육아하기 힘든 상황이고 나도 또 직장 일 때문에 바쁘고. 요즘엔 어머님도 몸이 많이 안 좋다고 하셔서 내가 대부분 돌보고 있기는 해. 그래도 나는 어머님이 이렇게 집에 있으니까 좋은데 내가 외동으로 자라서 그런지 집이 북적북적한 게 좋아. 난 거절인 게 형이 만약에 잘 풀리기라도 해서 장사하는 게 정말 성공해버리잖아. 그러면 엄마 그때는 완전 가관일걸? 에이, 아주버님이 사업에 성공하실 리가 있겠어? 이때까지 계속 말아먹기만 하셨잖아. 한 번도 성공한 적 없으시고. 그렇다고 망하라고 고사를 지낼 수도 없는 노릇이고. 잘 돼도 문제, 못 돼도 문제다. 바꿔서 생각하면 잘 되면 아주버님이 성공해서 좋은 거고, 안 된다고 해도 어머님 지금처럼 계속 우리 눈치 살피는 상황이라 좋은 거잖아. 그렇게 생각하자. 그래, 당신 말처럼 생각하려고 해볼게. 남편은 어릴 적부터 시어머니에게 받은 많은 차별들을 저에게 토로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3자인 제가 듣기에도 너무했다 싶을 정도로 첫째인 아주버님만 편애하는 시어머니였기 때문에 저로서도 내심 서운한 감정이 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집에서는 그래도 남편과 저의 눈치를 살피고 집안일도 열심히 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안 좋은 소리를 할 일은 없었고 싸울 일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5년 동안 함께 해온 사이인 만큼 나름의 끈끈한 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그런 저의 생각이 착각이었음을 얼마 뒤에 알게 되었습니다. 아주버님이 차린 식당이 호평을 받으며 연일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이후부터였죠. 얘, 너 지금 이거 나 입으라고 갖다 준 거니? 헌옷 수거하면서 가져온 옷도 이것보다는 낫겠구나. 어머님, 오늘 기분이 좀 안 좋으세요? 왜 갑자기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이 월급 받아서 어머님 옷 사드린 건데. 그러니까 이게 얼마짜리냐 말이다. 보아하니 5만 원도 안 되는 옷 나한테 골라주고 지금 유세 부리고 싶은 거 아니냐? 유세를 부리려는 게 아니라 어머님이 외투 한 벌 필요한다고 하셔서 전달드린 건데요. 마음에 안 드시면 환불을 할까요? 옷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마음에 안 드는 거지만 너희 정성이 너무 갸륵해서 내가 미칠 지경이구나. 어쩜 이렇게 시어머니를 생각해주는지 말이다. 헌옷 수거하면서 건진 옷으로 기분 상하게 하고 그거 환불해주겠다고 하니 아주 몸둘 바를 모르겠다. 네가 시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주 잘 알겠다. 고맙다 고마워. 어머님, 혹시 뭐 저한테 불만이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도 저희 같이 산 세월만 5년이잖아요. 제가 고쳐보려고 노력할게요. 착한 척하고 있네. 야, 내가 오늘 똑똑히 경고해두도록 하마. 솔직히 내가 집안일 하면서 잔소리하고 싶었던 거 참았던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야. 그런데 내 형편이 안 좋아서 그동안 벼르고만 있었고 말도 못했다. 네, 편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경청할게요. 경청이니 뭐니 그딴 식으로 어려운 표현 같은 거 쓰지 말고 그냥 잘 듣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라고. 경청은 무슨 경청이냐? 너는 쉽게 말하면 죽는 병이라도 걸렸니? 네, 쉽게 말을 하려고 할게요. 또 뭐 전하실 얘기 있으실까요? 전할 말은 많지만 널 보니까 우라통이 터져서 다 까먹어버렸다. 하여간 갖다주는 옷이며 차리는 밥이며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다. 솔직히 우리 둘째 애랑 결혼하기에 너가 한참은 부족한 애인 거 알고 있지? 그런 말씀은 오늘 처음 듣네요.
제가 고칠게요. 이거 봐라. 고칠게요라고 말을 하지 말고 네가 먼저 나서서 변화하려고 했었어야지. 내 입에서 나쁜 말 나오게 만들고 시애미를 모진 사람 만드니까 좋니? 또 이래놓고 쪼르르 우리 둘째 애한테 달려가서 다 잃을 거 아니냐. 내가 네 속 다 훤하다 훤해. 에이, 이 여우 같은 년. 여우 같은 년이라니. 그건 좀 말씀이 심하시네요, 어머님. 왜? 불려씨 같은 년이라고 해줄까? 에이, 마음에 드는 거 하나도 없는 년. 내가 너 때문에 하루하루가 지옥이야 지옥. 이 집에서 당장 나가든지 해야지. 아니면 네가 나가든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오늘 어머님 많이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제가 이따 저녁에 고기라도 구워드릴게요. 누구를 식충이로 아는 거냐? 내가 고기 먹으면 화내다가 하하호호 웃으면서 기분 풀릴 줄 알았니? 지금 하는 얘기만 봐도 이 시모 수준을 아주 유치원생 수준으로 아는구나. 내가 네 딸이냐? 먹을 걸로 회유하게. 어머님은 반찬이며 옷이며 사소한 걸로 갑자기 지적질을 하기 시작하셨는데요. 아주버님이 식당으로 성공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후 너무나 갑작스런 변화에 딴 사람을 보는 듯한 기분이었죠. 남편은 이런 시어머니를 보면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엄마 이럴 것 같다고. 형이 성공했다는 얘기 들으면 분명히 콧대 높아져서 옛날 성격 나을 거라고 생각했어. 어머님, 정말 무섭더라. 그냥 기분 나쁘신 일 있어서 아쉬운 소리 하시는 줄 알았거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색을 하고 그간 당했던 거 갚겠다는 듯이 달려드시더라고. 먹는 것이며 옷 갖다 주는 거며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게 없대. 그전까지는 고맙다 좋다 마음에 든다 이러시던 분이 말이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180도 달라질 수가 있어? 엄마가 원래 강약약강이 좀 심해. 자기 위치가 유리하다 싶으면 한없이 사납게 대하고 이빨 드러내는 사람이잖아. 아빠가 돈 많이 벌 때도 아빠한테서 설설 기면서 맨날 굽신굽신 거리다가 가정부라든가 다른 친척들 만나면 아빠 위세 등에 업고 막말하고 심지어 손찌검까지 했던 분이야. 세상에 손찌검까지? 어머니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무서우신 분이다. 당신 임신까지 한마당인데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지. 아무래도 형한테 가라고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 역시 그러는 게 좋을까? 어머님도 아주버님이랑 같이 지내면 편하시려나? 그래도 몸이 안 좋으셔서 내가 챙겨주길 바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당신한테 아주 불만투성인 것 같더만. 하루하루가 지옥이라느니 뭐니 했다며. 서로 안 맞는 사람끼리 얼굴 보고 사느니 각자가 떨어지는 게 맞지. 그러면은 이 문제 아주버님이랑도 같이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 아주버님도 불러서 한번 진지하게 얘기를 해보자. 저는 남편과 어머님을 모시고 아주버님이 일하는 식당에 방문을 했습니다. 분주히 움직이던 아주버님은 식당 영업이 끝난 뒤 저희와 함께 식사를 하며 어머님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엄마를 모시라고? 야, 우진철, 너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냐? 엄마 듣고 있는 상황이야.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냐니? 엄마 모시는 게 뭐가 어때서? 나랑 집사람도 5년 넘게 모시고 있었잖아. 내가 식당 영업 때문에 바빠서 하루 종일 정신없는 거 안 보였어? 지금 직원들이랑 같이 매일매일 뼈 갈아 넣어도 시원찮을 판국에 엄마를 모시라고? 엄마 아픈 건 어떡하고, 밥은 누가 차려주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다 하냐고. 그래, 진우 말이 맞다. 나는 너희들이랑 같이 있는 게 맞으니까 이런 문제로 우리 첫째 힘들게 하면 안 되지 않겠냐? 어머님, 그래도 어머님께서 저랑 지내기 불편하다고 하시니까요. 예, 너랑 있기 불편하다고 했지. 진우랑 같이 살겠다고 한 게 아니잖니. 그리고 내가 5년 동안 참다 쌓인 거 한 번 좀 터뜨렸다고 이렇게 면박을 주는 거냐? 사람 먹이는 솜씨가 아주 제법이구나. 아주 똑똑해서 소름이 돋을 지경이야. 엄마 지금 집사람한테만 언성 높이고 있는 상황이잖아. 대체 뭐가 그렇게 불만이었던 건데? 속 시원하게 말이나 해봐. 나한테 싼 옷 갖다 주는 거 하며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밥이며 반찬하는 것들까지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게 없다. 내가 집안일도 해주고 있고 너네랑 비록 같이 살고 있지만 그래도 기여하는 게 더 많잖니. 그런데 허구한 날 어려운 말 쓰면서 사람 홀대하고 무시하고 말이야. 내가 아주 너희들이 매일매일 악몽으로 나올 지경이란 말이다. 그러니까 형이랑 같이 살라는 거잖아. 엄마 좋아하는 첫째 형이랑 같이 살면
엄마도 행복하고 좋을 거 아니냐고. 진우가 일 때문에 바쁘다잖니. 어떻게 내 생각만 하라는 거냐? 그러면 왜 우리 생각은 안 해줘? 집사람도 엄마 때문에 힘들다잖아. 엄마가 양보를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냐. 그게 아니면 그냥 형이랑 같이 살든지 아니면은 혼자 살든지 하고 생각해봐. 이제 형이 우리한테 돈 갚을 일만 남았으니까 엄마도 돈 돌려받을 수 있을 거고 혼자 사는데 어려움은 없을 거 아니야. 혼자 사는데 어려울 게 없다니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냐?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야. 지금 집사람 셋째 애까지 임신해서 곧 출산 앞두고 있어. 그런데 엄마가 집안일 좀 거둔다고 집사람 스트레스 주면은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고. 야, 이야기 길어지는 것 같은데 나는 모르겠다. 이 문제 엄마랑 너랑 알아서 잘 처리해. 왜 나를 끌어들이고 그래? 그리고 재수 씨 엄마 때문에 힘든 건 알겠는데 거 적당히 좀 합시다. 형, 지금 형이 목소리 많이 높아진 것 같은데 그럴 처지 아니지 않아? 아직 나랑 엄마한테 진 빚 다 갚지도 않았잖아. 그래놓고 지금 조금 잘 풀리는 것 같다고 목소리가 커지는 거냐고. 이 자식이 형한테 대들고 있어. 먹물 좀 먹었다고 형 우습게 알지 마. 내가 주먹질로 하면 너 이겨. 주먹질로 해도 형이 나한테 안 될걸? 나 군대 특수부대로 다녀왔잖아. 형은 몸 아프다고 면제였고. 면제라도 내가 골격부터가 강한 사람이야. 당시에 술 좀 마시고 몸도 안 좋아져서 방위로 빠졌던 거라고. 군대 갔으면은 특수부대 죄다 씹어먹고 다녔을 위인이다. 내가. 그래, 진우 말이 맞다. 골격만 봐도 진우가 타고난 장사 체형이잖니. 인물도 장군감이고. 이제 장가만 가면 이 엄마가 정말 안심을 할 텐데. 왜 또 갑자기 장가 이야기래? 왜 또라니? 너같이 올곧고 얼굴도 준수한 애가 씨를 많이 퍼뜨려야 할 거 아니냐. 우리 집안대도 이어줘야지. 번듯한 손주 얼굴 구경 좀 시켜주거라. 엄마, 나는 결혼 같은 거 포기했고 내 인생 그냥 내가 벌면서 알아서 행복하게 살 거야. 그러니까 그냥 없는 자식인 셈 치고 엄마도 신경 끄고 살아. 진우야, 네가 어떻게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니? 그래도 대는 이어야지. 재수 씨가 애 낳을 거잖아. 뭔 상관이래? 그리고 요즘은 독신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런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에 갇혀 있으니까 발전이 없는 거라고. 하여튼 이래서 여자들은 안 돼. 아주버님과 별 영향가 없는 대화를 끝으로 결국 어머님은 저희와 함께 머무는 것으로 결론이 났었는데요. 어머님의 나날이 심해지는 잔소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저는 종종 친정에 가는 식으로 기분을 전환하곤 했습니다. 제가 안 보이면 좋아할 거라 생각했던 어머님은 딸 아이들을 학대해가면서까지 저를 못달게 구셨죠. 아이 목욕을 해주겠다며 시뻘겋게 살이 일어나고 피가 날 때까지 때를 밀기까지 하자 남편과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솟구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애 피부가 이게 뭐예요? 때를 밀어주실 거면은 살살 밀어주셨어야죠. 그래, 엄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아무리 집사람한테 화가 나도 어떻게 이러냐고. 그러니까 이 시모한테 집안일 맡겨놓고 친정으로 도망치듯이 가지 말란 말이다. 말을 해도 들어먹질 않으니 어떡하겠니? 말을 해도 들어먹지 않다니요. 어머님, 제가 들으려고 노력했고 뭐가 불만인지도 말씀해달라고 했잖아요. 헌옷이 싫다고 하셔서 용돈도 더 올려드렸잖아요. 그걸로 좋은 옷 사 입으라고 말씀도 드렸고요. 그래, 지금 엄마가 요구한 것들 집사람은 다 들어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형 때문에 화난 거 엄한데 풀고 있는 거 아니야? 형이 엄마 봉양 안 한다, 결혼 안 한다 하니까 심통난 거 우리한테 푸는 거냐고. 아이고, 그래, 아주 심리학자 납셨구나. 어쩜 그렇게 사람 속을 잘 꿰뚫어 보니? 맞아, 나 너희들한테 화풀이하고 있는 거야. 내 인생 전부 투자해서 힘들게 키워온 자식이 나한테 막말하고 나 챙겨주지도 않아서 너희들한테 화풀이하는 거라고. 아주버님이 자리 잡으면 언젠가는 모시겠다 하시겠죠, 어머님. 그래, 나도 알고 있다. 진우가 말은 그렇게 했어도 이 엄마 곤궁에 빠지면은 챙길 애야. 애가 얼마나 착한 앤데 내가 니들 눈치를 언제까지고 계속 볼 거라고 생각했니? 잘 아니까 진정 좀 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애들 이렇게 화풀이하지 마시고요. 어디 감히 시모를 지 입맛대로 주무르고 달래려고 하고 있어. 나는 네가 어떻게 말하건 절대 넘어가지 않을 거다. 내가 앞으로 집안일도 다 손에서 놓고 아주 내 인생 마음대로 살 거란 말이다. 알겠니?
그러니까 앞으로 일은 무조건 네가 다 해. 파업을 선언하고 그날로부터 집에서 놀고 먹기만 하는 시어머니. 차라리 출산일 때까지 그렇게 가만히 있어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 도리어 저는 안도감이 들 지경이었죠. 그렇게 몇 달이 흘러 별탈 없이 출산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시어머니는 제가 딸을 놓은 것을 보고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게다가 아주버님으로부터도 모시겠다는 얘기를 여전히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인지라 시어머니의 심기는 나날이 불편해지는 듯 했죠. 뭔가 건수를 잡으려 들며 시동을 걸던 시어머니는 아주버님을 보러 갔다 오더니 술에 대판 취해 있는 채로 제게 언성을 높이더니 접시까지 집어던지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에라이 모자란 년. 첫째도 딸, 둘째도 딸. 이제 셋째까지 딸이니 니년이 아주 우리 집대를 끊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어머님, 일단 손에 든 것들 좀 내려놓으시고 말씀하세요. 유리 깨진 거 정리부터 할 테니까 일단 흥분 가라앉히시라고요. 너랑 네 새끼들 꼴 보기 싫으니까 당장 우리 집에서 꺼지라고 이 망할려나. 집사람한테 더 헛소리하지 말고 엄마나 내 집에서 나가. 뭐 나가라니? 지금 이 어미를 집에서 쫓겠단 말이냐? 나랑 집사람 많이 참았어. 그런데 산후 조리하고 있는 집사람한테까지 화풀이하는 거 도저히 참기가 힘드네. 엄마 나가. 당장 나가라고. 그래, 나가라면 못 나갈 줄 알았니? 너니가 안 받아준다고 하면 우리 첫째가 받아줄 거란 말이다. 내가 이 집에서 눈치 보고 있으니까 언제까지고 니들 종처럼 살 줄 알았어? 그래, 제발 좀 나가줘.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마. 문 절대 안 열어줄 거고 비밀번호도 다 바꿔놓을 거야. 짐 다 챙겨가. 아니, 내가 그냥 택배로 다 붙여버릴게. 이대로 제발 꺼져주라. 그래, 얼마든지 그렇게 하렴. 당장 나가주마. 그렇게 시어머니는 기세 좋게 집을 나갔고 남편과 저는 놀란 마음을 달래야만 했는데요. 어떻게 아주버님이 돈을 좀 벌게 됐다고 기댈 구석이 생겼다고 이렇게까지 사람이 달라지나 황당할 지경이었죠. 그런데 기세 좋게 나간 시모는 얼마 뒤 아주버님과 함께 또 달라진 태도를 취하며 나타났습니다. 아예 남편과 제 앞에 무릎까지 꿇고 말이죠. 아주버님? 게다가 어머님까지. 이게 대체 무슨 일이세요? 왜 무릎을 꿇고 있으세요? 재수 씨, 제가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 엄마를 모시고 싶었는데 제가 형편이 정말 좋지가 않네요. 얼마 전까지 돈 많이 벌 거고 다 갚을 거라면서 떵떵거리셨잖아. 왜 갑자기 무릎 꿇고 있어? 맞춰볼까? 장사 망했지? 그렇게 됐다. 열심히 했는데 운이 좀 안 좋았네. 운이 안 좋긴. 저번에 보니까 원산지도 속여 파는 것 같고 미성년자한테도 술 팔다가 영업 정지도 먹은 것 같더만. 가게 그 뒤로 몇 번 갔는데 갈 때마다 직원 관리는 개판에 형은 자리 지키지도 않고 있고. 진철아, 진우는 잘못이 없다. 내가 다 모자란 탓이야. 맞아. 엄마가 모자란 탓이야. 그리고 그 모자란 엄마 때문에 형도 모자란 사람 된 거고. 서로 감싸고 돌아봤자 조금도 감동적이지 않으니까 이대로 제발 꺼져줘. 진철아, 그래도 형이잖니. 이애미 면을 봐서라도 한 번만 더 도와주면 안 되겠니? 어머님 죄송한 말씀이시지만 저랑 남편은 이미 결론 내렸어요. 그 뒤로 어머님이랑 아주버님이 어떤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 도와주지 않기로. 애들 앞에서 접시 집어던지고 놀라게 하신 분을 어떻게 저희가 용서하겠어요? 처음 어머님 모시라고 할 때 조금만 참아달라며 5년 넘도록 한 푼 보태주지 않던 아주버님을 어떻게 용서하겠냐고요. 저희가 이때까지 지원해드렸던 거 다 못 돌려받는 한이 있더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이제 인연을 끊으려고요. 애미야, 내가 미안하다. 나도 술을 마시고 감정이 주체가 안 돼서 그랬던 거다. 엄마 술을 마시고 감정이 주체가 안 돼서 그랬던 거라고? 형이 좀 잘 나갈 것 같으니까 강약약강돼서 나랑 집사람한테 막말한 거잖아. 옛날처럼 차별해놓고 본 모습 드러내놓고 지금 거짓말 하는 거야? 반성은커녕 우리 끝까지 기만하려 드는 거냐고? 진철아, 미안. 이 형이 사과할게. 나 진짜 딱 한 번만 더 도와주라. 나 사실 사채까지 또 끌었어서 가게 완전히 망했고 집까지 없는 상황이야. 길거리에 엄마랑 같이 나가게 생겼다고. 어떻게 엄마랑 형은 사람이 그렇게 한결같이 똑같을 수가 있어? 둘 다 꼴 보기 싫으니까 꺼져. 경찰 부르기 전에 꺼지라고. 남편은 불같이 화를 내며
아주머님과 시어머니를 쫓아냈습니다. 둘은 쫓겨나 문 밖에서 사정사정을 하고 통고까지 했지만 남편과 저는 전혀 듣지를 않았죠. 결국 두 사람은 친척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의탁할 곳을 찾는 중이며 현재는 노숙자나 다를 바 없이 길거리를 전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들을 가까이 두고 고쳐지지 않는 사람들을 믿으려고 해봤자 배신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깨달은 사건이었어요. 앞으로 시모와 아주버님의 문제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저와 남편은 딸, 아이들을 기르는데 신경을 쓰며 현재의 행복을 지켜나가려고요. 본인들이 많은 은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줄 모르고 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